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 8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부하시는 게 조금 힘이 드시고 지치시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맺을 결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힘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제 44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특유속도 관련 내용, 특유속도 NS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은근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이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으로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특유속도 NS는 N 곱하기 P의 2분의 1 곱하기 H의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N은요 숫자의 회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출력이 될 것이고요. H라고 하는 것은 낙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는 특유 속도니까 RPM이 될 거예요. RPM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 형태 조금만 한번 바꿔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h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이것을 좀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의 4분의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왜냐면 어떤 수의 마이너스 x 다시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얘는 x의 1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x의 마이너스 2면 x의 제곱분의 1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x의 500이야.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죠. 그냥 마이너스 500이야. 겁먹을 필요 없죠. 그냥 x의 500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잡으신 다음에 이것도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p의 2분의 1 곱하기 이건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h의 4분의 5 제곱이라고 쓰고 p의 2분의 1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h의 4분의 5 p의 2분의 1 그래서 h의 4분의 5 p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 두 가지 형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RPM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뻔해요. 자 특유속도 NS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 녀석 주고요. 이 녀석 주고요. 이 녀석 줍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도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면 NS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혹은 얘 알려주고 낙차 구해봐라.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항 정리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미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세 개를 주고 하나를 구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N은 수차의 회전수, H는 낙차, P는 출력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5번 핵심 내용 넘어가 볼게요. 45번 핵심 내용입니다. 수차의 낙차 변화에 의한 특성 변화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수, 유량, 출력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 공식이 이렇게 복잡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 회전수는 n이잖아요. 유량은 q라고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출력은 p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차잖아요. 낙차. 그래서 보시면 회전수, 유량, 출력 전부 다 1분의 2, 1분의 2, 1, 2.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첫 번째 회전수, 두 번째 회전수. 첫 번째 유량, 변화된 유량. 뭐 두 번째 유량이겠죠.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출력. 그러니까 전과 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낙차도 전과 후 다 똑같아요. 1, 2, 1, 2, 1, 2, 1, 2, 1, 2, 1, 2 다 똑같은데 회전수랑 유량은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그런데 출력만 특별히 2분의 3 제곱으로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유의를 하셔서 그냥 1, 2, 1, 2, 1, 2, 1, 2 다 1, 2, 1, 2, 1, 2, 1, 2, 1, 2, 1, 2에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는 거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고 얘만 2분의 3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값 알려주고 이 값 알려줘서 N2를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력
알려주고 했는데 첫 번째 낙차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세 가지 정보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게요. 46번 내용입니다. 유효 낙차가 100m래요. 최대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s, 수차 효율이 70%일 때 수력 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하여라. 다시 연간 발전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라는 거예요. 발전기의 효율은 8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역시 뭐냐면 이 수력발전소라는 거예요. 수력발전. 여러분 수력발전의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필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차발전기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P, 자 수차발전기 출력 한번 적어볼게요. P는 9.8 곱하기 Q H 효율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효율이라는 것은 수차 효율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발전기 효율까지 있다면 발전기 효율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대 사용 수량 즉 요 녀석이 Q라고 할 수가 있고 Q의 단위도 나중에 양수 발전할 때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가 Q라고 할 수 있고 수차 효율을 제가 이거 수차 발전기 효율을 발전기 그 다음에 유효 낙차 얘를 H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거죠. 자 볼게요. 9.8 다시 9.8에 곱하기 자 Q가 뭐예요? 최대 사용 수량. 자 여기서 Q가 20이라고 합니다. 20. 자 그 다음에 H 뭘까요 여러분? H는 낙차죠. 낙차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해주고 효율이 지금 보시면 두 개예요. 수차 효율과 발전기 효율. 그래서 이 안에 수차와 발전기 모두 넣어주면 0.7 곱하기 0.85가 되더라. 하나는 수차 거, 하나는 발전기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11,662kW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킬로와트가 나오는 이유는 이 P 자체가 킬로와트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킬로와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야 다 풀었다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해달라면서요. 킬로와트 아워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즉슨 365일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662에다가 곱하기 24시간을 곱하면 시간을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일의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킬로와트 아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 24시간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1일 동안의 전력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 365일이더라. 그럼 여기에 곱하기 365개를 해주면 1일짜리가 365개 있으니까 결국엔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10의 7제곱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뽑아 내주셔야 됩니다. 아싸라비아 하고 여기 끝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여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 이 공식을 반드시 언제 수력발전소일 때 수차 발전할 때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47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번 핵심 내용입니다. P는 20kW 전동기, 총 양정은 10m, 펌프 효율이 0.75라고 할 때 양수량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수차 발전, 즉 수력 발전에 어떤 출력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수 발전의 출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20kW 전동기를 사용할 거고요. 총 양정이 10m래요. 자, 총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를 갖다가 펌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10m의 높이를 가지고. 자, 이때 펌프의 효율이 0.75라고 했을 때 양수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수량은 어떤 단위 시간당 퍼올리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량 그러면 나오면 여러분 양수 발전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있죠.
이 두 가지 식은 같은 식입니다. 다만 이 Q 있죠. Q. 양수량이 Q입니다. 이 양수량의 단위가 만약에 초로 나와 있다. 즉 요 부분이 세크 초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공식 1번 공식을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양수량이 지금 문제처럼 미닛 분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고민도 할 것 없이 그냥 이 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초와 분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60으로 나눴을 때 이 식이 결국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 풀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양수량이다라고 하면 이것만 무조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미닛인지 초인지. 만약에 초로 나와 있으면 1번식, 분으로 나와 있으면 2번식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식은 이렇게 세크로 나왔을 때, 즉 초일 때 이 1번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효율분의 9.8QH. 자, 두 번째는요. 6.12 곱하기 효율분의 Q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미닛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을 토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2번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린 이걸로 할 거니까. 해볼게요. 자, P라고 하는 것은 자, P는 이 공식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6.12 곱하기 펌프 효율이 0.75라면서요. 곱하기 표시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곱하기 0.75.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Q. 이거 양수량이잖아요. 양수량. 이거 Q. 이 Q 값이에요, 이거. 자, 양수량이 몇이에요? 몰라요. 우리 양수량 구하는 거잖아요. Q 곱하기 H는요. 총 양정이 되겠죠. 그래서 총 양정은 10m였잖아요. 10m. 자, 10m 써주시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20kW 전동기라면서요. 20kW. 아, 그러면 이게 결국 20이란 얘기구나. 얘가 21이니까. 2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럼 여기로 넘겨볼게요. 효용이 20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항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값. 이때 단위는 미닛이죠. 왜? 우리 이 식을 사용했으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Q만 남기고 넘겨봅시다. 자, Q 남기고 20 곱하기 6.12 곱하기 0.7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10이 가면 괜찮겠죠. 10. 자, 10이 가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이걸 계산하면 9.18이 나와요. 9.18. 단위는 당연히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는요. 만약에 여기에 SEC로 나와 있다면 세제곱미터 퍼 SEC로 나와 있다면 어떻게 간다? 바로 고민도 할 거 없이 1번식을 사용해 주시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미닛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2번식을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1번, 2번의 구분을 꼭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꼭 가져가 주세요. 이게 실기에서도 이 세크냐 미닛이냐에 따라서 공식을 다르게 쓰고 실제로 풀이를 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초일 때는 1번식, 분일 때는 2번식으로 가져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47번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우리 48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9번 핵심 내용입니다. 흡출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흡출관은요. 바로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도 할 것 없이 흡출관 사용 목적 나왔다 하면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자주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어서 50번 핵심 내용입니다. 수차의 특유 속도 크기를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오는데 일단 특유 속도가 가장 큰 것은요. 바로 카플란 수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크기를 가집니다. 펠턴 수차보단 프란시스보다는 카플란 이런 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350에서 800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얘는 프란시스는 35에서 350이던가요? 350 정도. 그다음에 펠턴은 12에서 23. 뭐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플란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카플란 수차라고 여러분이 여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플란 그 다음
이거보다 작은 거 프란시스, 이거보다 작은 거 펠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펠프카 이렇게 외우시든지 카프펠이라고 외우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의 다른 암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핵심 내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 전력공학 9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